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2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동안의 전략적 침묵 상태를 깨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런 조짐들이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2030 청년 세대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러면서 그 제목은 민지야 부탁해입니다. 민지야는 뭐냐면 MZ세대 아시죠? M세대라고 하면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얘기하고요. Z세대라고 하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일컫는 말로 MZ세대라고 하면 이걸 의인화한 걸 민지 이런 표현으로 차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유튜브 채널 등에 뭐 댓글을 달거나 또는 이메일 고정 해시태그를 이용한 SNS 포스팅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정책 제안이나 하고 싶은 말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민지야 부탁해 캠페인이죠. 자, 어저께 그런 이제 일종의 2030과의 정책 소통 창구를 연 것이고요. 오늘 조금 전에 11시부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본인의 각오 이런 것을 밝히는 거였는데, 이 언론중재법이 시행이 되면 권력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다. 이렇게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 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반복적 허위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 중과실이 추정된다.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돼야 하는데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누구도 언론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상기시키면서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 뭐 이렇게 공세를 취했고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뭐 기자들 질문도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나가겠느냐? 그러니까 뭐 우연소송 등 여러 가지 하여튼 언론 기관들과 지속적인 반대 투쟁, 여기에 앞장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오늘 어제 민지야 부탁해라는 2030과의 캠페인 시작,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그동안에 사실은 8월 10일이 이제 코로나 자가격리를 한 이후에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활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 제가 그걸 전략적 침묵이라고 했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제 뭐 저거 곧 정리됩니다 라고 한 발언, 그러니까 저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냐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갈등 상황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뭐 그건 결국 이제 원희룡 전 지사는 저거가 윤석열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녹취록 뭐 공개하고 어쩌고 하면서 사실상 원희룡 전 지사가 KO승을 한 셈이죠. 그 이후로 그냥 무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 녹취록 뭐 좀 일부 가운데 부분만 뭐 공개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추가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18분간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라 이렇게 공세를 취했습니다만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봉합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려다가 그건 또 최고위원들의 반대, 각 캠프의 반대, 이거에 부딪혀서 서병수 위원장이 경선준비위원장도 사퇴하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맞지 않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완벽하게 정리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또 뭐 이러신 분이 뭐 저는 거의 오보로 생각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에서 뭐
비대위를 검토한다. 뭐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뭐 찻잔 속의 뭐 경랑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정도의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결국 그냥 잘못된 보도 정도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략적 침묵을 보이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활동을 시작했다 하는 그런 신호탄이다. 특히 오늘 기자간담회, 기자회견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윤석열 전 총장의 거의 공개적인 비판, 이런 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오늘 이제 어제 민지야 부탁해 캠페인 시작, 오늘 기자회견,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잘 아시지만 25일 날 경선준비위에서 얘기한 비전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하죠. 그러면 아마 곧바로 뭐 이런 식의 모임,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 경선주자들이 자주 모이거나 아니면 직접 유권자들 앞에,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어제와 오늘의 이런 행보는 결국은 그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공세적 그 행보를 보인 것은 따지고 보면 그동안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진위는 무엇이냐? 경선준비위원회는 월권을 하지 말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 월권이라는 건 뭐냐면 경선 준비는 경선 날짜와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토론을 어떻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경선 앞으로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그냥 날짜를 잡아놓는 정도인데 거기서 토론회를 열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원희룡 전 지사도 지적을 했었죠. 이거는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제 그게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를 안 나가겠다. 내지는 그에 대한 그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 토론을 기피한다. 뭐 이런 인상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다른 경선 주자들이 또 그렇게 공격을 하고 했죠. 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 토론을 무서워해가지고 무슨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냐, 뭐 대통령 자리를 무슨 검사 15점으로 하느냐, 뭐 어쩌고 이런 식의 공격을 한 것이 국민들한테 일부 먹혀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적으로 TV 토론을 자꾸 회피하는 듯한 그런 이제 이미지를 주었는데 그런 이미지는 사실 윤석열 캠프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기자회견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자, 나는 토론을 기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경선준비위원회 토론회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그 원칙의 문제였다 하는 아마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번 주에는 줄줄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논란도 그만큼 커지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권 1위 아닙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야권의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렇죠? 뭐 어찌 보면 경쟁자도 거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1위인데 그렇기 때문에 1위 후보의 숙명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뭐 작은 거 하나까지도 여기저기서 이제 트집을 잡아서 공격이 들어오고 그럼 그 방어를 하고 그러면서 26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선거관리를 어떻게 해나가고 그 다음에 경선은 어떠한 절차와 뭐 토론회를 언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 그때부터 윤석열 전 총장의 목소리, 육성 이것도 굉장히 자주 듣게 될 것이고 그만큼 또 논란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그 논란이라는 것은 경선, 대선 후보 경선이라는 것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 자꾸 현장 기자들은 그걸 뭐 무슨 갈등, 뭐 위험수위 뭐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그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차피 이게 뭐 여러 명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딱 한 명을 뽑아서 그래서 이제 본선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맞대결을 해서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그 치열한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금도를 넘는다 뭐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좀
열기를 식히기 위한 뭐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갈등 양상이라고 언론에서 표현되는 것들은 사실은 갈등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경쟁의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 상황이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어제 캠페인과 오늘 기자회견을 이제 필두로 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이제 거기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나 또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식으로 언론중재법에 대한 규탄을 하고 있는데, 이 직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 이 언론중재법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묘한 두 사람 간에 무슨 공감대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선 안철수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 그러니까 언론 자유의 완전한 박탈, 이 말도 또 만들어냈군요. 그럴듯합니다. 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검수완박과 언자완박은 부패완판의 양대축이 될 것이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부패완판이라는 거는 검수완박을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압박할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언어로서 문재인 정부를 안철수 대표가 공격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두 사람 간에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짐작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흔히 여당을 공격하거나 또는 누구를 비판할 때 남의 언어를 차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의 언어를 차용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철석연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철수, 윤석열, 가운데 글자를 따서 철석연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철석연대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닌 것 아닌가, 아마 이런 짐작이 있는데, 실제 세계일보에 보면, 오늘 세계일보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터넷판에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철석연대, 여전히 양쪽에는 지금 소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과의 합당 협상은 결렬시켰지만, 앞으로 이제 본선에 가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경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단일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라는 개념의 철석연대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거를 보도한 세계일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쎄요, 제가 알아본 바도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당내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해서 이제 비전 발표회와 토론에 임하고, 이러면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한 명이 뽑힌다면, 그게 윤석열 전 총장이라면 아마 안철수 대표와의 어떤 단일화 문제도 또 급진전을 보일 가능성, 그 싹을 보게 된 게 오늘 바로 언론중재법에 대한 공동 비판,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안철수 대표는 아까 언자완박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이다. 가짜뉴스의 빅마우스는 친정권 유튜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짜뉴스의 팔다리는 국민 세금으로 정권 안보위에 올인하는 소위 고용형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오늘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대표 간에 똑같은 공통의 목소리, 같은 주제를 가지고, 더군다나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의 언어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부분, 이런 것들이 철석연대, 미래의 철석연대를 암시하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역 공세와 안철수 대표의 공세, 둘 간의 일치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